자, 이 꽁트가 참 좋죠. 이 오른쪽에 책이 붓다 수행법이라는 한 700페이지가 넘는 또 급한 책입니다. 이 붓다파라라는 스님 이분이 쓰셨는데 이 스님이 이제 김해에 있는 절 이름이 사띠 아라마입니다. 사띠 스쿨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띠 아라마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는 방장 스님이라 그럽니다. 주지 스님입니다. 이 빨리 법명으로 이렇게 붓다 빠라, 붓다가 불, 부처 불이고 빨라는 지킬 호자, 그 불호입니다. 아, 그 삼천포 출신입니다. 외국인이 아니고요. 삼천포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김해, 여기서 가다 보면은 김해 북쪽이죠. 그러니까 대동면, 김해 시로 보면 제일 북쪽이. 예. 그 대동 인터체인지에서 나와가지고 한 10분 정도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예, 더 밑으로 내려가서 하여간 뭐 조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산자락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 산이 계곡 골짜기는 아니고요. 토요일 날 언제 같이 가봅시다. 마음이 관심 있으시면. 에, 나중에 그림 더 보여드리겠지만, 그냥, 그냥 뭐, 우리 일반적으로 보이는 그런 절 모양이 아니고, 그냥 선센터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널찍한 공간 하나 있는 선센터. 예, 거기에 제가 어떤 인연이 돼가 나간 지 원래 7년째 나가고 있는데, 예, 불교에 대한 내가 궁금했던 그런 문제들, 예를 들면은, 어, 전오식이 뭐고 의식이 뭔지, 이런 것조차도 일반적으로는 그게 문제가 안 될지 모르지만은, 제 같은 과학자한테는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굉장히 난제가 됩니다. 어, 예를 들어 안식이라 그러면은 이게 매직 펜이다. 이렇게 색경을 아는 게 안식이잖아요. 이게 매직 펜이라고 아는 것이 안식이다. 의식은. 이게 그러면 의식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 얘기 했을 때는 벌써. 안식을 설명하는데 의식까지 포함해서 설명하잖아요. 그럼 안식은 도대체 뭔가요? 이걸 의식하는 건 의식이죠. 그죠? 이게 뭐다. 의식하는 건 그냥 의식이잖아요. 의식은 오히려 쉬워요. 그럼 안식은 뭐, 이게 매직펜이다 하면은 의식을 얘기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저를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답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인터넷 아무리 뒤져봐도 답할 데가 없어. 물론 깊게 공부해서 들어가면은 그런 거가 이제 아비담마에서 설명이 되더라고요. 아비담마에는 17찰나설로 어떤 대상을 아는데 17개의 마음이 쭉 지나가면서 한 개의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1찰나니까 17찰나가 지나가면서 17개의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면서 대상이 무엇인지 안다. 그때 다섯 번째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이 전오식이에요. 딱 1찰나 동안. 그래서 전오식은 딱 1찰나 동안만 존재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좋아. 그게 나는 그걸 경험 못 하지만은 어떤 스님들은, 수행이 깊은 스님들은 어떤 대상을 보는데 마음이 17개가 팍 일어나서 사라지게 하는 걸 봤다는 거거든요. 경험했다는 거거든요. 수행으로. 나는 막 그만큼 수행이 안 깊어서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1찰나 동안 17찰나 인식하는 과정 중에 다섯 번째 찰나에 딱 한 찰나만 일어났다 사라지는 게 전오식이다. 그러면 그건 의식이 올라온 거가 안 올라온 거가.
그게 의식일 것 같으면 의식을 따로 가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분명히 의식은 아니다. 그러면 의식이 아니면 그것도 아르마리인데, 그럼 도대체 그 아르마리는 어떤 수준의 아르마리인가?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 정도까지는 뇌과학자가 아니면 이해하기가 아마 힘들 겁니다. 나중에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그 몇몇 가지 혼자 참 고민해도 잘 안 풀리는 거를 부타파라 스님이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해주죠. 이분은 그 뇌과학자예요. 뇌과학을 전공하지 않으시면서도 그냥 순수하게 불교학 하신 분이거든요. 우리 캠퍼스 서울 불교학과에 벌써 석박사하고 논문 쓰신 분입니다. 그런데 경전을 읽으시고 이걸 뇌과학으로 해석을 해내는 그런 분이에요. 참 독특하신 분이라. 그분이 적어도 내가 의문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은 깨끗하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존경을 하고 빠져갖고 그 7년 전부터 계속 나가게 되죠. 스님은 또한 내가 이제 뇌과학적으로 마음을 설명을 하니까 한편으로 또 나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그분이 붓다파라 방장 스님이 쓴 책인데 붓다 가르침하고 붓다 수행법하고 두 권입니다. 자, 700페이지가 넘는 거 두 권 쓰셨는데 수행에 관한 거는 거기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 나오는 꽁트입니다. 엄마 어디 가노? 수행 간다와. 저래 또 시주하러 가지 이 말이죠. 그죠? 그 시주할 돈 있으면 내 얼굴이나 좀 고치라. 얼굴 참 자연스럽고 좋구만. 시주할 돈 있으면 내 얼굴 좀 고치라. 그게 미래에 좋다. 야, 나도 성령하러 간다. 예. 왜 저래 가가지고 시주하러 가고 뭐 이런 얘기겠죠. 그죠? 너만 보면 얼굴이 그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올려가지고 그 마음 좀 고치러 간다. 내 마음 성령하러 간다. 절에 가는 게 마음 성령하러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그렇지 않도록 성령하는 그게 불교의 가르침이다. 이게 그 어떤 보살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스님한테. 오늘 딸내미하고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이런 게 이제 통찰이 있는 사람 같으면, 이게 바로 불교다 하고 그 중요성을 알죠. 그죠? 그래서 그 통찰력으로 이거를 딱 꽁트를 적어 놓으시더라고, 책에다가. 예, 불교는 이겁니다. 그죠? 음. 마음 성령을 하려고 불교를 공부를 한다. 이거를 제 마음 성령 하려니까 어렵죠. 힘들죠. 너무 힘드니까 불교 배우러 왔던 카바짓 같은 친구가 이거를 살짝 돌려가지고 좀 마음을 편안한 쪽으로 그렇게 살짝 응용한 게 명상이다, 메디테이션이다라는 이름으로 지금 시중에 앱이 엄청 팔리고 있죠. 그죠? 메디테이션 앱이 시장이 뭐 엄청나답니다. 돈은 그러니까 불교를 배워 가가지고 숭산 스님한테도 배웠다 그러거든요. 저 틴나칸한테도 가서 배웠고 숭산 스님한테도 배웠고 가바치미 그래 가가지고는 이거를 의학에 응용을 하는 거죠. 만성 통증이 환자로 많이 오는 그 매사추세츠 병원에 있었는데, 그 환자들한테 명상을 시켜보니까 통증을 많이 잘 이겨내더라. 그래서 MBSR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명상이라는, MBSR이 명상의 원조잖아요. 그죠? 그거를 또 자꾸 이렇게 바꾸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명상이 나오는 거고.
어쨌든, 그 명상도 마음을 바꾸는 거다. 근데 바꾸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명상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좀 덜 받게 하는 정도의 그 정도 수준의 마음 성령. 불교의 마음 성령은 확 뜯어 고쳐가지고 해탈 열반하도록 하는, 그렇죠. 깊이가, 이거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명상과 수행의 차이는 그런 차이다. 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건데, 어디까지, 어느 정도 깊이로 마음을 변화시키는가의 그 퀄리티의 차이가 명상과 수행의 차이다. 자, 이건 반드시 이해하시도록 하고요. 제가 나가고 있는 아라마입니다. 아라마 여기 이제 불호 계단이라 그래가지고 계를 받는데 여기 부처님 모셔놓고 이게 계단이고요. 계를 주는 단이고 옆에 그, 이 나무가 그 무수,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수라고 그러고, 하나는 보리수라고 그러고, 그럽니다. 이게 무수고, 보리수는 모가나무를 보리수라고 하고, 하나 더 커다란 게 있습니다. 그 밑에 그늘이 참 잘 져가지고 있습니다. 접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데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밖에도 수행을 하고, 선센터가 또 안에는 또 커다란 선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대웅전이고요. 그래서 저들은 가면은, 그, 아침 한 10시쯤에 가면은 바로 수행하는 공간에 들어가가지고 수행하고, 다음에 공양하고는 이제, 아라마 가꾸는 일 좀 하고, 울력한다. 저리 가서 처음 들었어요. 그런 말을. 울력한다 그러네요. 그래서 아라마를 가꾸는 여러 가지 뭐 이런 걸 하고, 배가 좀 꺼지면은 한 3시부터 공부하는 반은 스님한테 배우고, 한 3시간 정도, 6시까지 배우고, 아니면은 다시 가서 수행하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거를 벌써 한지 이제 7년째 들어가니까, 그러고 이제 주중에는 집에서 하죠. 그죠? 집에서 항상 명상을 수행을 합니다. 이게 이제 대학교 같이 사티 마스터, 사티라는 게 마인드풀리스라는 그 빨리어고, 알아차림, 사티, 알아차림 마스터. 그래가지고 그 과정, 2년 과정을 공부를 하고 수행하고 올력하고 하는 거를 채우면은 사티 마스터 3급을 줍니다. 3급 2년 동안에는 굉장히 철저하게 영상 그 수행하는 시간도 지켜야 되고, 수행 점검도 받아야 되고, 공부도 철저하게 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그래야 합니다. 그때는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한 1시간 꾸물럭대다가, 4시부터 행념 1시간 하고, 좌념 1시간 하고 하는 그 2시간 하는 거를 2년 꼭 하겠습니다. 그건 안 빠지고요. 그리고 상급 받고 2급 그다음에는 과정인데 2급 과정은 올라가니까 조금 나태해지더라고. 물론 계속 수행을 집에서 하긴 하는데 이 3급 때 같이 2시간씩 꼭 그렇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대신에 생활염을 많이 하고 생활염은 뭐 어디에 있으나 할 수 있는 게 생활염이잖아요. 그죠? 걸으면서 하고 일하면서도 할 수가 있고 뭐 어느 상황에서도 알아차림하면 되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새벽에 사는 수행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길든 짧든 간에. 뭐 짧을 때는 뭐 20분 동안 할 때도 있지만 대개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고 기분 나면은 90분, 2시간 또 하고요. 같이 합니다. 저들은 이렇게 줌을 틀어놓고 저는 개인적으로 줌을 이렇게 구독하고 있거든요. 한 달에 2만 7천 원이든가 주면은 좀 퀄리티 높은 줌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제가 항상 엽니다.
4시 좀 넘어서 열면은 5시부터 우리 도반들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같이 새벽에 그냥 주만 같이 들어오고 그 화상은 안 켜고 그러니까 같이 수행합니다. 제 생활이고요. 이건 나중에 좀 하도록 하고 수행을 하면은 마음이 이렇게 바뀌는 거 이건 한번 보고 가도록 합시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 센서를 달아놓고 이 센서가 맥박 뛰는 거를 이 패널에서 이렇게 맥박이 나오죠. 이게 제 맥박입니다. 근데 맥박이 뭐 고르게 뛰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 뛰는 속도를 보면은 빨리 뛰었다가 천천히 뛰었다가 빨리 뛰었다가 천천히 뛰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거든요. 예, 교감신경이 작동하면은 빨리 뛰고 너무 빨리 뛴다 싶으면은 부교감신경이 작동해서 천천히 뛰게 하고 이게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뛰는 속도가 이걸 이제 HRV라고 하는데 하트 레이트가 변하는 거를 이 그래프에 보여준다는 거. 이게 맥박 뛰는 속도고. 그러니까 70회를, 분당 70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더 빨리 뛸 수도 있고 늦게 뛸 수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명상하기 전에 이게 아주 고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래야지 이게 마음이 편한 상태거든요. 항상 일정하게 딱 유지되진 않아요. 항상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뛰는 속도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교감, 보교감, 교감, 보교감, 이렇게 됩니다. 이게 고르게 될 때가 마음이 편할 때고, 여기 마음이 얼만큼 편하냐 하는 거를 여기에 보여줍니다. 안 편한 상태, 중립 상태, 편한 상태. 처음에는 100%안 편한 상태였거든요. 여기 보면은요. 그러다가 중립 상태로 올라가다가 편안한 상태로 지금은 올라가가 있는 상태다. 자, 이렇게. 아주 꽤 고르죠, 그죠? 예, 저는 이게 이제, 저도 명상을 이제 꽤 오래 했으니까, 수행을 꽤 오래 했으니까, 꼭 명상 수행 안 하더라도 내 호흡이 굉장히 이렇게 고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은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명상을 딱 들어가면은, 이게 명상할 때입니다. 이게 명상 전에 거고요. 영상에 딱 들어가면은, 예, 저기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바로 중립에서 딱 시작하죠. 그죠? 아까는 100% 여기서 시작했거든요. 영상하기 전에는. 영상이 딱 들어가면은 내 마음이 그만큼 차분하게 벌써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죠? 이러다가 곧 이쪽으로 많이 올라갑니다. 이 아까 패턴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야, 굉장히 고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예,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쪽으로 올라가죠. 예, 막 올라갑니다. 명상을 안 하면 절대 이렇게까지 안 올라가거든요. 이게 내 마음이 이렇게 편해졌다는 거는 뇌가 그렇게 됐다는 거고, 뇌를 그렇게 편안한 뇌로 계속 훈련을 시키면은 내 뇌가 편안한 뇌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막 흔들리지 않고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뇌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게 마음 성령이죠. 마음 성령은 결국 뇌 성령이다. 뇌 성령을 하기 위해 가지고 뇌 성령을 어떻게 해야 되노? 뭐 몇을 대가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걸 수행을 해서 명상 수행을 해서
뇌를 바꾼다 그런 겁니다. 네, 뭐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고요. 내가 진짜 마음을 만드는가 하는 거를 요것만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쥐가 하는 행동을 한번 잘 봅니다. 여기 뭐 실험 장치로 해가지고 이렇게 뇌에 레이저를 쏘아주는데 지금은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레이저가. 야, 갑니다. 조그마한 나무 스틱, 나무 막대기, 별 생각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죠? 자, 다음 레이저를 한번 켜줘 봅니다. 다르죠, 그죠? 달리 행동합니다. 행동을 달리 한다는 거는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그죠? 이 마음이 왜 달라졌노? 레이저가 마음을 다르게 했단 말이에요, 레이저가. 이 조그마한 모자 이것도 사실은 자기하고 관계없이 레이저가 꺼져 있는 상태 같으면 그냥 지나가는데 레이저를 켜주니까 달라들더라. 레이저가 한 역할이 뭐고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바꿨느냐? 레이저를 쏴준 장소가 뇌에 이제 레이저를 쏴주는데 그 레이저를 쏴준 장소가 편도체라는 데예요. 편도체. 여기. 이 편도체에 레이저를 쏴주니까 편도체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활성화돼 가지고 이렇게 활성화돼 가지고 레이저를 켜주면은 편도체가 활성화돼서 편도체가 이렇게 활성화되면은 공격하는 마음이 나오더라. 활성화된 게 뭐냐? 여기 이 보이는 것들이 신경세포고요. 여기 다른 하나의 신경세포에서 뭐가 이렇게 가지가 쳐져 나와가지고 이 신경세포한테 전기를 전해줍니다. 그 전기를 활동전이라 하고 0.1V짜리 조그마한 전이고 속도도 느립니다. 초당 100m 달리는 아주 느린 속도로 달리는 이 활동전이를 이 신경세포가 만들어서 이쪽 신경세포에 전해주고 이 신경세포가 이 전기를 받아서 다시 지가 또 만들어서 다른 신경세포에 전해주고 받은 세포는 또 다른 데 보내주고 그래서 이게 회로를 이루는 거죠. 그죠? 신경세포가 만드는 회로라 그래가지고 신경회로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신경회로가 뇌는 신경회로로 가득 차 있고 이 신경회로가 활성화되면은 이게 마음을 만든단 말이에요. 어렵죠, 그죠? 이게 왜 신경세포가 활성화되는데 이게 왜 마음이고? 야, 이거 이해하려면 한참 생각하고 어렵습니다. 도대체 뇌에 있는 뇌신경세포가 활동 전이라는 것을 주고받았는데 이게 왜 마음이고? 지금 설명 뭐합니다, 저도. 예. 하여간 이렇다고만 일단 아세요. 뇌에 지금은 이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편도체, 사실은 편도체 중에 화를 내게 하는 특별한 부위입니다. 거기를 활성화시키니까 화가 났고, 편도체에 또한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데도 있습니다. 거기를 활성화시키면은, 이렇게 활성화시키면은 얘가 기뻐하고, 뇌의 각 부위마다 내가 만드는 마음 종류가 각각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뇌의 어느 부분이 활성화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마음이 나타나느냐 하는 게 결정이 된다.
사실 요거의 뇌활성하고 마음하고의 관계를 알면은 뇌의 어떤 기능은 사실은 근본적인 기능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잖아요. 그죠? 무섭다고 느끼고. 그때에 뇌의 특정한 부분이 활성화되거든요. 편도체의 어떤 부분은 무섭다 하는 것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섭다 하고 느끼지만은 사실은 그게 편도체의 어떤 무서움을 느끼는 그 부분이 활성화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섭다고 느끼는 그 무서움이 여기에 따로 있는 것 같지만은 그건 없다. 그건 그저 우리의 상상일 따름이고 그냥 내 편도체가 무서움을 느끼는 편도체가 활성화됐을 따릅니다. 자, 보다 더 본격적인 질문으로 들어가가지고 왜 뇌의 그 부분이 활성화됐는데 나는 무섭다고 느끼느냐? 그건 역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서운 느낌을 받는 상황을 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서움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무서운 상황, 무서운 개가 워르르 하고 달라들었다. 그 상황을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 경험이 나의 눈을 통해서 개가 으르렁대는 모습, 귀를 통해서 으르렁대는 소리, 아니면은 모든 걸 갖다가 우리가 오감으로 감각을 해서 그 감각 신호가 뇌로 들어가서 뇌로 이제 여러 군데로 퍼지는데 그 중에 어쨌든 무서움이라는 요소는 편도체에 들어가서 무섭다는 거를 거기에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또, 그 편도체가 또 기록한다, 저장한다 하니까 또 황당하죠. 그죠? 뇌는 기록하고 저장합니다. 기억이 그래서 뇌에 되죠. 으르렁대는 불독을 봤을 때, 저게 불독이다. 불독이 화가 났다. 뭐 하여간 이런 요소들은 뇌에 다른 데 가서 다른 데로 작용해가 그쪽에 저장이 되고 무섭다 하는 요소는 편도체로 와가지고 편도체의 무서움을 관할하는 그것에 와서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이 그대로 거기에 압축돼서 저장된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편도체 부위를 다시 활성화시키면은 그게 역으로 확 나타나는 거라, 그 상황들이. 그 상황이 눈에 보이고 그 소리가 들리고 그래, 그러고 그게 불독이라는 게 또 내 다른 부위로 가가 그게 불독이라는 걸 다시 회상시키고 그게 장소가 어디고 어느 때고 언제고 내가 그때 뭐 할 때 그런 상황을 당했고 하는 이 모든 정보들이 뇌로 들어와서 뇌의 각각에 관할하는 부위에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감정에 관련되는 거는 편도체에 들어와 가지고 편도체의 감정도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각각 감정이 각각 부위에 저장이 된다. 그래서 그 저장된 거를 다시 활성화시키면은 그 상황이 다시 재현이 된다. 마음속으로 재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이 무섭다고 다시 느껴지는 거예요. 그 상황을 우리 뇌에 기록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 기록하는 거는 신경회로를, 그 상황에 해당하는 신경회로를 그리는 거라, 만드는 거라. 아까 여기 신경세포가 이렇게 연결되는 게 이게 회로잖아요. 그죠? 그려져 있는 거라, 이거는. 그런데 새로운 회로를 그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면은. 그래서 새로 그린 신경회로가 안 지워지고 남는 거예요. 그렇게 남는 것이 기억이 된다. 어떤 상황이 신경회로라는 물질로 기록이 됐죠. 그죠? 그래서 체화됐다. 이런 말을 씁니다. 물질화됐다. 어떤 상황이, 경험이, 내가 겪었던 마음이
물질화됐다, 체화됐다. 그래서 체화된 마음이죠. 결국 뇌에 있는 거는. 뇌에 있는 신경회로는 결국 체화된 마음이다. 그죠? 체화된 마음. 야, 요게 사실은 뇌하고 마음의 그 연결체의 핵심입니다. 예. 요거만 정확하게 생각하시고 이해하시고 하면은 마음을 이해하는데 거의 다, 아까 그 책 얘기했죠. 그죠? 뭐, 여러 가지 책 중에 책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책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하고 뇌하고의 관계를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죠? 마음에 내가 어떤 마음을 경험했을 때 그것이 뇌에 그 상황이 체화된다. 어떤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을 내가 체험했을 때 그 아름다움이 갖는 그 많은 요소들이 다 내 뇌에 체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다시 활성화됐을 때 아름답다 하고 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렇게 뇌에 물질화돼 가지고 있다. 자, 그런 거를 잘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거를 보다 더 체계적으로 설명한 게 이 마음의 진화라는 거고. 선생님, 아까 질문 있었어요? 네. 자,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그 3시간 1차시, 2차시 다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